강규 작가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즐거우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약속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해드리겠다. 인생이 좀 바뀌셨어요? 네. 아 진짜?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 좋아요. 나머지 안 바뀌었군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확실하게 AS 들어갑니다. AS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중요하다고 대답해야지. 이 사람 왜 오셨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왔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셨겠죠.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자기의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강하게. 좋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회사를 다닌다.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울린다. 내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놈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을 잘 본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린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요. 나 서울대, 법대, 비록 9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나자마자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다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나요? 그럼 질 수 없지. 미친놈이야. 학벌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 실적이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실적을 올려. 남들 1개 팔 때 2개 팔고 10개 팔고 100개 팔고 2배, 3배의 실적을 올려. 그러면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안타까워. 회사에서 실적은 여러분이 자동차 세일즈나 보험 외판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 올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올린 실적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 동료, 내 후배, 내 상사와 같이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온전히 그 팀의 실적이 내가 올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맞박에는 어떻게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요번에 실적 1위자 누구누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 브리핑합니다. 그래서 PT 몇 장 띄워놓고 쭉 브리핑 일목요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 거 지리자편 딱 받아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누가 봐도 어라? 엄청 똘똘하게 보이네? 야, 쟤 누구야? 쟤 누구입니다. 지난번에 그 실적 꼴찌했던 팀이 요번에 확 올라가서 1등하게 된 이유가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만큼 똑똑한지,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뛰어난지를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가성비 좋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만 명 이상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PT 기술이 뛰어날 뿐이지 업무 능력이나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능력이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반드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곧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닐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일목요연하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스코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스킬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발표를 못한다, 설득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난 너랑 있으면 답답해. 난 진짜 너랑 있으면 답답해. 주 남편한테 얘기하시죠. 난 진짜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 답답해. 부인을 안 하시면 어떡해. 남편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부인을 하셔야죠. 아, 저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 배경이 어디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유도를 잘못했을 수도 있죠. 제 유튜브 가보신 분, 이게 문제야. 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자가 늘지 않았더라고. 또 강의가 끝나면 구독자가 쭉쭉 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독을 안 눌러주신 거야. 어머, 너무해. 제가 부족해는 다시죠. 오늘 이 부족함을 배우겠습니다. 제 강의에 보면 부부싸움 잘하는 법이라는 강의 특강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으시면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팁도 드려요. 제 홈페이지와 제 유튜브에 오셔서 좀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PT 발표에서 체크해보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구나 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식은땀 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전수해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내용 몇 개입니까? 세 가지. 꼴랑 세 개.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뭐 돈을 4,500씩 내고 스피치 학원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얘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2시간 달랑 가르쳐주고 꼴랑 3개만 알려주더니 이것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의심에 찬 눈초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여러분이 이 강의 4시간 듣는 동안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좋은데 딱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모니터링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모니터링 해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고수. 어머니 2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은 머리가 하는 건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PT 관련 책도 찾아보고 PT 관련 동영상도 보고 PT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죠. 그래서 보면 아는 것 같아. 그렇구나. 자세는 이렇게 하고 발성은, 호흡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쓸데없는 헛돈을 쓰고 엉터리 강의를 들으러 다닌 거라고요. 왜? PT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한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맨날 애우고 머리를 단련해 갔자 현장에서는 택도 없는 거야. 몸을 단련해야 돼. 몸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집어넣고 강의를 듣고 트레이닝을 받아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몸 단련이라는 게 있고, 네? 몸 단련이라는 게 이거로 시간과 함께 체계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아니, 트레이닝. 왜냐면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녔어요. 근데 그 다닐 때는 교정을 받으면서 나도 잠깐만 의식적으로 하니까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다니고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엄청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게 또 오늘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제 책의 내용이, 여러분 책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명조입니다. 명조. 진짜 명조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에 실습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한 권씩 드리려고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 다 해드리면 좋지. 제가 한두 명씩 다 봐드리면 좋지만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몇 분만 뽑아서 특강 한번 실습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있고, 이 책의 내용이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장이 있고, 두 번째 장이 있고, 세 번째 장이 있어요. 첫 번째 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세 번째 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장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알아두십시오. 책을 쓴 사람 저자는 뭐든지 제일 처음을 제일 신경 써서 씁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설명드렸죠?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책의 첫 장이 마인드 트레이닝입니다. 마인드 스터디가 아니라는 거, 마인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가 프리젠터 트레이닝이에요. 발표자로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PPT, 즉 이런 화면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아마 토탈 베이스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프레젠터 트레이닝이 제일 첫 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마인드 트레이닝이 나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 다시 말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이에요. 이거 없이 바로 기술적인 스킬을 익힌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기술을 익힌다고 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몸이 움직이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베이직을 간과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2분만 해보고 나머지는 안 하셨으니까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찍어보시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느끼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느꼈던 바를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안 해보신 분과는 대화가 좀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원짜리 한 2개라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뭐가 되는데 10원짜리 2개도 없는 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가면서 내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오면은 강비조가 잔소리 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셨죠? 잔소리보다도 회화를 필요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독한 놈이겠어요?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것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여러분이 귀한 시간, 무려 4시간이라는 시간을 넣고 거금을 투자해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시청하신 이유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그 초심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 초심이 지금 강비조를 만나서 너무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럽다면 왜 안 만족스러운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군요.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지금 이분이 지금 어머니를 확 밟으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는 이분만 있고 어머니가 없어요. 이게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이게 프리젠테이션. 또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습관이에요. 습관. 대개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습관이에요. 뭐가 습관이다? 이기는 게 습관이에요. 제가 여기 이 책 제목이 이기는 습관이잖아요. 제가 오랜 세월 경쟁 프리젠테이션하고 PT 관련 일을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기는 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녀를 자세히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가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이런 경우가 엄청 흔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집안도 좋아. 그런 애를 못 보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럴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아주 작은 실패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달리기도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습관이 돼요. 성공이 습관인 거예요. 나는 성공하는 걸 습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어오셨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배워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친구도 제가 알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개차반인 애들 있죠. 막 학폭하고 막 이런 애들, 이런 개차반인 애들. 그거 자기 실력으로 안 하고 부모가 밀어줘서 된 애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안 밀어주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조건에서 잘했던 애들이 대부분 다 잘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대부분 잘하는 애들이 다 잘해요.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습관을 한번 배워보겠어요. 이론 수업 중에 모니터링 이거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짧은 거라도 한번 녹음하시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지난주에 안 하셨으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뭘 해봐야 될까? 모니터링 뭘 하실 거예요? 녹음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할 거야? 이게 문제야. 내용이 없어. 내용 뻔하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는 게 뭐라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배워서 알려줬어. 그래서 물어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아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아는 거는 내가 배운 거를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뭘 모니터링 해야 되겠어? 오늘 강비주한테 배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내가 수업에 집중했는지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PT 발표 능력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수업 집중력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는지도 알 수 있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강비주의 위치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야 강비주가 대단한 강사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래요. 마음은 기쁜데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짜고 치지만 행복하잖아. 짜고 치지만 행복해. 나는 만족스럽고 저분은 자신감을 얻어. 이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실습할 때도 저를 대신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좋잖아. 배웠는데 2번이나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들은 거 지금 또 강의했잖아. 그럼 내가 2번 들었는데 내가 이거 못 외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 못해? 그러면 곤란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모니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다 동의하셨죠? 모니터 하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니터 꼭 해봐야 되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모니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녹음기 가지고 하셔도 되고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봐야 돼. 유재석이가 자기 거 촬영하고 모니터 보잖아요. 모니터 한 번 봅니까? 아니에요. 계속 돌려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봐. 계속 봐요. 왜? 디테일한 부분에서 호흡이 끊기거나 잘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동영상을 찍으시면 최소 몇 번을 본다? 3번을 봐야 돼. 어차피 짧잖아. 5분짜리도 안 찍잖아. 5분짜리 찍고 서너 번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따라해 봅시다. 짧두단. 이러면 안 돼. 봐봐. 지난번에 배웠는데 배운 게 하나 없어. 없어. 지난번에 2시간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배운 게 하나 없어.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된다? 또 한다. 어차피 한다니까. 캐릭터 분석이 제일 중요하지. 캐릭터 분석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애 캐릭터를 몰라. 그러고서 얘기한다 애한테? 너 엄마 성격 몰라? 애가 엄마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럼 애가 아니지. 엄마가 애 성격을 알아야지. 캐릭터 분석이 돼야 갈등 구조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는 고집이 세고 윽박 지르면 더 반항하는데 거기다 대고 윽박 지르고 반항하면서 엄마 캐릭터 몰라? 누구랑 했니?
엄마 닮았어, 엄마. 엄마 닮았어, 그래. 캐릭터 분석이 끝나야 갈등 구조가 안 생겨요. 지금 우리가 갈등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왜? 여러분 열심히 안 해주니까. 내 지금 목에 피가 나는데 지금. 피를 토하는구만. 그냥 불쌍해서라도 먹고 살라고 애쓴다 애써 몇 명 대지도 아니고 모아놓고 막 소리 지르고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짤뚜단. 아이 선생님 너무해. 몇 명 대지도 않아서 다 보여. 짤뚜단. 어차피 할 거면서. 어차피 하잖아. 다시 한번 짤뚜단. 모니터링하고 이거 애우면 수업료 4시간 는 거 다 본적 뽑았다 라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애워야 돼. 그냥 누가 툭 치면 나와야 돼. 발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T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문득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짤뚜다 마법의 주문 짤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짤뚜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 짤뚜단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난 척하기가 엄청 좋아. 짤뚜단 설명해 주겠어. 그리고 주저리 설명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짤뚜단 들는데 걔가 짤뚜단 너도 짤뚜단?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너도 강비정 작가 강의를 들었구나. 야 우리는 동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친근해질 수 있어. 마법의 단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모르는 애를 만나면 잘난 척할 수 있다. 최고지 최고. 애운다 안 애운다? 외운다. 제발 외워야 바뀌어.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짤뚜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짧은 문장이에요. 강비조가 강의하는 동안에 이런 추임새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짧아서. 핵심이에요. 짧아서. 여러분이 짧은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저처럼 추임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면 똑똑해 보입니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긴 문장을 쓰는 거는 기술이 필요한데 짧은 문장을 쓰는 거는 그냥 자르면 돼. 기술이 아니다. 그냥 난 이제부터 짧게 얘기할래 라고 마음 먹으면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죠?